유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마키입니다. 예, 드디어 코끼리 마늘을 수확했는데요. 마늘 농사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처럼 초보 농부인 분들은 마늘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영상 패스하시고, 저처럼 초보 농부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저의 농사 경험담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대로 얘네는 내년이 아니고 가을에 종구로 사용할 마늘들을 지금 말리고 있어요. 예. 저희는 뭐 컨테이너도 없고 창고도 없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자, 얘는 아주 좋은 종자를 사서 그리고 자가 종구 생산으로 다시 키워서 수확해낸 코끼리 마늘이에요. 예. 그리고 자, 여기는 주화를 심어서 수확한 마늘입니다. 주화로 올해 주화가 정말 주화 농사가 대박이 났는데요. 주화도 잘 심고 통풍이 잘 되고 주화 농사의 비법이라면 올해는 주화를 하나하나씩 심었어요. 예, 하나하나씩 심고 그리고 주화를 샀을 때 저희가 껍질을 까지 않고 심었더니 발화율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 껍질을 모두 까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처럼 마늘 심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예, 멀칭 구멍 하나하나에 심었는데 예, 보세요. 정말 대박이죠. 예. 자, 보통 주화를 심었을 때 수확한 대충 집어서 해볼게요. 예. 마늘 하나가 지금 100g이 넘었어요. 주화로 이 정도라면 저희는 대풍입니다. 예. 우리는 뭐 전업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아이도 아토피도 있고 그리고 50대라서 예. 그리고 부모님이 90대라 건강을 위해서 가족 먹거리로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끼리 마늘을 할 때 초기 투자비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주화예요. 올해는 정말 주화도 풍년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제가 주화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주화는요, 처음 초기에, 예, 이렇게 종이컵 하나에 저희가 살 때 비싸더라고요. 예. 요게 15,000원이었어요. 자, 주화가 그럼 100g이죠. 네, 사실 이게 뭐 얼마 되겠어요? 이렇게 한 컵 15,000원을 사서, 네, 우리가 한 컵을 사진 않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종자를 늘렸습니다. 제 영상에 저는 그냥 기록용으로 사실 뭐 초보 농부가 쥐뿔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만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마늘 농사는 올해 3번째입니다. 3번째 하면서 시행착오를 사실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주화를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이 주화를 예, 다시 많이 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설레네요. 이 코끼리 마늘을 작년에 수확했을 때는 맛이 쓴맛이 나고요. 맛이 너무 없어서 다시 심었을 때 좀 후회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름 코끼리 마늘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 예, 스스로 개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하면 좋고요. 일단 요리에 있어서는 흑마늘을 만들었을 때 건강에 좋고 그리고 마늘잼이 참 좋았어요. 코끼리 마늘은 우리 마늘 종자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얘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매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대왕 마늘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스테이크라든지 육류 또 생선 요리에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코끼리 마늘 관리하는 거요. 지금 왜 이렇게 잘랐나 했는데 예. 처음 우리가 마늘을 샀을 때
1kg에 15,000원씩 줬습니다. 주와 한 컵에 15,000원이었고요. 그런데 마늘이 올 때 상태가 요렇게 해서 왔어요. 자, 한 개가 180g, 자 350, 500, 그리고 한 4개 정도 올라가면 금방 1kg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 얘는 좀 작은 거라 5개네요. 자, 그래도 하나 더 올려볼까? 안 되네. 자, 몇 개 정도 되면 1kg가 될까? 15,000원어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1kg 50 나왔는데요. 예. 한 이렇게 5개, 6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코끼리 마늘을 배송 받았을 때 마늘이 이렇게 이 상태로 건조돼서 오니까 얘가 우리가 마늘을 파종할 때 많이 썩더라고요. 예, 많이 썩고, 그리고 또 배송 받았을 때도 썩은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요런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마늘을 나름 3번째 농사 지으면서 이게 저희들만의, 우리는 뭐 창고도 없고 저장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아파트에서 보관도 흔들의자에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거.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바람이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 정말. 예. 청계천 바람이 잘 들어와서 나름 양쪽에 좌우 통창이어서 마늘을 말리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코끼리 마늘을 이렇게 하나만 넣어도 예. 지금 300g이네요.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하면 덜 썩고 건조했을 때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끼리 마늘을 구매하신다면 구매처에다가 싹둑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달라고 해보세요. 네. 물론 뭐 그분들이 잘 말려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단점이 얘네들이 저희는 유황을 먹여서 했거든요. 다른 거 뭐 약 같은 거 주고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처음 샀을 때 좀 약간 실망했던 게 잘 썩었어요. 종자가 몇 개. 그리고 또 자가종구로 작년에 이제 다시 파종했을 때 거의 코끼리 마늘은 궁금하니까 이거 막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안 먹고 마늘을 사 먹으면서 선물만 했어요. 저 오지랖이 좀 넓어갖고. 그리고 올해는 진짜 잘 먹어보려고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 수확량도 좋고 한데 이렇게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었던 이런 궁금함을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지혜롭게 농사하면서 대풍을 이루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얘는 코끼리 마늘 큰 거를 심었을 때 수확한 거고요. 이거, 네, 아주 크죠? 그리고 이건 주화입니다. 2개씩. 이렇게 돼 있는 건 주화예요. 주화를 심은 것들 2개, 3개씩 되는데, 얘도 보면 예, 다 100g이 넘어요. 그리고 자, 주화가 관리를 할 때요. 여기 보시면 주화는 이렇게 그냥 마늘에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뿌리에. 얘는 씨앗이 없고 씨앗이 마늘 옆에 쌍둥이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화를 대중 소로 구분하면 좋아요. 이렇게 일단 그런데 주화를 관리할 때 한 번 물에 흙이 있으니까 씻어서 예. 저희는 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주화를 나중에 이제 심을 때 대자, 소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아요. 근데 주화를 관리할 때 심기 전에 그러니까 파종하기 저희는 추운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중부니까 예. 남부에 있는 분들은 좀 따뜻해서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는 9월 17일 경부터 마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9월 말 정도부터 이게 한 1,500개 씹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서 그리고 지금 작황이 마늘을 밭을 2군데 심었어요. 예. 한쪽은 바닷가에 해풍이 불어오는 데고 한쪽은 산에다 심은 거예요. 2군데. 그런데 산에서 심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자랐어요. 해풍에 있는 거는 마늘이 단단하고 매운맛이 강하고
마늘 크기는 좀 작아요. 그런데 산에서 심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 거기는 물을 많이 주고 골고루 영양을 해서 그런지 예, 이렇게 상황이 좋거든요. 근데 마늘에 있어서 얘가 도야 마늘입니다. 통마늘이죠.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이렇게 통마늘. 자, 그럼 이 통마늘은 뭐가 된 거냐? 이 주화가 성장해서 이렇게 통마늘이 된 거예요. 하나씩. 얘를 도야 마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통마늘. 그리고 얘네들도 영양을 잘 해주니까 저희가 유향을 먹이고 올해 조금 다른 점은요. 예, 마늘 전용 비료를 사용했어요. 그게 좀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두싹을 사서 모두싹을 뿌렸다가 좀 이 홍산 마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홍산 마늘에 알렉시 바이러스가 생겨서 나름 쟤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가 아주 혼쭐이 났었습니다. 근데 코끼리 마늘은 확실히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키우면 생육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늘에 바람길을 많이 열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정말 너무도 신기하게 이렇게 주화가 예, 통마늘로 이렇게 작년에는 주화를 심었을 때 요런 도야 마늘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막 요만한 것들이라 제 작년 영상 보시면 요만한 것들이에요. 예, 자 요만한 것들은 보통 한 30g? 예,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심어서 요것들이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주화가 전부 다 마늘이 우리가 이제 마늘 200개 심었는데 여기에 이런 통마늘을 심어 갖고도 커진 게 얘네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이거는 완전 코끼리 마늘 큰 것들만 심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좀 왕건이 들은 요런 통마늘을 심고 그리고 주화가 이렇게 커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이틀 동안 했는데 여기는 다르게 우리가 파종했던 거 구분을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처음에 심었던 것들 크죠? 그런데 처음에 심었던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쭉쟁이가 나왔어요. 너무도 놀라운 게 이런 도야 마늘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건조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또 마늘에 대한 내년 또 작황을 풍년으로 만들어야 돼서 나름 연구하려고 이렇게 건조법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수확한 날 대신 이런 주화는 씻어서 함께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거나 두 번째 수확한 거나 그리고 총량에 있어서 우리가 마늘 할 때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한 50개 정도 예, 나눔했습니다. 자, 나눔 1차 예, 이틀 동안 했고 그리고 마늘 코끼리 마늘 꽃이 궁금하시죠? 예. 이게 코끼리 마늘 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마늘을 수확량을 늘리려면요. 이 마늘종 이렇게 있는 거 얘 마늘종이 올라오죠. 이 마늘종을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코끼리 마늘 키우면서 얘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알리움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마늘꽃이 예쁠 수가 있어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기해 갖고 마늘꽃을 다 봤어요. 근데 이 마늘종은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나무 같죠, 이렇게. 예. 나무 같잖아요, 이렇게 마늘종이. 아무 맛도 없고 질기고 너무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걸로 누가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유튜브 거기도 솔직히 말씀드려 자신들의 농사 비법을 100%다 공개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한 시행착오를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코끼리 마늘에 있어서 우리가 홍산 마늘하고 마늘 농사 이제 세 번째라 도움을 셀프로 이렇게 경험했지만 다른 농사 하는 것들은 또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공유하는데 자 보세요. 이 꽃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정원수라든지 이렇게 본다면은 코끼리 마늘 꽃을 보면 되지만 한두 개 정도는
둬도 될 것 같아요. 밭에 꽃이 있으면 참 예쁘니까. 근데 얘는 나오는 순간, 마늘종이 나오는 순간 마늘종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마늘종이 너무 아기 때 자르니까요. 또 마늘이 시원찮아요. 예. 마늘의 줄기에 수분이 일찍 빠져서 그런지 약간 병들은 것처럼 시들시들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마늘종이 올라왔을 때 마늘종을 제거한다는 거, 이게 수확량을 늘리고 이 구근을 비대하게 만드는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늘종을 할 때 얘를 이제 마늘종을 다 정리하고 뭐 피클도 만들어 보고 볶아 먹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코끼리 마늘은 진짜 얘가 아주 질기거든요. 이게 되게 질겨요. 그래서 얘를 코끼리 마늘종 요리를 할 때는 얘를 이게 두껍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 지금 코끼리 마늘종 얘는 그거예요. 주화에서 열린 것들. 예. 주화를 심은 데서 한 건데 신기하게 주화도 되게 잘 돼요. 근데 마늘을 정상적인 이 코끼리 마늘을 심었을 때 예, 마늘종이 되게 굵고 실하게 올라와요. 이때 어느 정도 굵기냐면 신기하게 진짜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그 마늘종의 2배? 3배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리할 때 잘게 이렇게 찢어주세요. 예, 잘게 찢어갖고 뭐 마늘종과 멸치볶음, 기본적인 거 뭐 고추장 넣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렇게 레시피를 하셔도 좋고요. 마늘종 장아찌를 하신다면 반을 쪼개서 이렇게 작게. 안 그러면 무슨 지푸라기 씹는 것 같아요, 맛이. 물론 약간 달큰한 맛도 있고 작년에는 너무 쓴맛이 나오고 뒷맛이 있어서 진짜 아무 맛탱구리가 없어갖고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진짜 다 심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나름 뭐 레시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요리도 해보고, 그리고 소고기나 생선 또 돼지고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해보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늘을 하나 깠을 때 보통 마늘 하나가 이 정도거든요. 코끼리 마늘. 그러면 얘가 지금 50g이죠. 자, 얘는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이 한 100g이 넘네요. 이게 잘 키운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얘 마늘종 하는 거랑 이거 하나 하고 했을 때 조리법이 얘가 더 빠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얘는 매운맛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다양하게 한다면 마늘 스프, 마늘잼, 그리고 카레 굉장히 좋아요. 감자랑 같이 얘를 넣고 하면요, 생각 외로 카레가 구수한 맛도 있고 뒷맛도 좀 시원한 맛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강황을 섭취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코끼리 마늘 카레도 추천합니다. 자, 그럼 흑마늘을 만들 때 물론 저도 지금 두서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마늘에 있어서 저도 또한 영상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나도 마늘 농사를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3번째로 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도 내가 농사법을 잊어버려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농사의 방법을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마늘대를 이렇게 하는데요.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만들 때 반을 이렇게 쪼개서 살짝 건조를 해요. 수분이 너무 많을 때 하는 것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전기밥솥에 넣어서 하는데, 지금 이 마늘 줄기들 있죠, 얘네들 이거 다 버리지 마세요. 예, 이거 나중에 깨끗하게 씻어서 하기 때문에 요것도 흑마늘을 만들었을 때 이 코끼리 마늘 겉에 있는 이 껍질, 그리고 이 껍질 모두 다 차로도 좋고요. 그리고 또 얘를 이용해서 채수를 만들면 정말 좋아요. 김장김치 할 때도 저는 하나도 안 버렸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농사했던 거라 이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얘 냉동실에다 다 넣어놨다가 요거 말려갖고 흑마늘 만들고 나서 이것도 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깊은 맛도 있고 좋고요. 특히 뭐 만두나 칼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이 채수로 하면 이거 좋아요. 그래서 버릴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꽃은, 코끼리 마늘 꽃은 이 씨로 처음에 너무 궁금해갖고
얘를 여기 안에 보면 뭔가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를 또 심어봤어요. 예. 호기심이 많아갖고 심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근데 얘를 이제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얘와 가자미라든지 이런 생선을 튀김할 때, 그리고 또 감자를 수확해서 감자전을 부칠 때 얘 이거 같이 튀겨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뜯어갖고 이렇게 뜯어갖고 같이 전 부쳐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꽃은 꽃 나름대로의 식용이 가능한데 씨앗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거라 정확하진 않아요. 예. 전문가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저는 뭐 마늘 농사 세 번째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우리 먹고자 먹는 거예요. 예. 자급자족용이라서. 그런데 농사는 점점 늘려갈 것입니다. 네. 늘려갈 거고 또 뭐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밭에. 그래서 점점 늘려갈 거고 이렇게 하나 둘씩 농사법에 대해서 터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열심히 저 같은 경우는 코끼리 마늘 자체가 얘가 미국에서 다시 종자가 우리나라로 반납돼 온 거라서 미국에 관련된 그런 뭐 인스타라든지 여러 자료들을 요리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화에 있어서는 주화는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 얘가 진짜 훌륭한 종구가 된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운데요. 요게 심기 이걸 주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데 절대로 냉장고 넣으시면 안 돼요. 마늘은. 예. 마늘은 냉장 보관했다. 다른 종자들은 다 냉장 보관하잖아요. 근데 마늘은 냉장 보관하시면 큰일 나요. 네. 아무것도 나중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이 주화도 이 상태로 말리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렇게 말리다가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되니까 왜 백다방 뭐 이런데 커피 있죠. 그 테이크아웃 잔. 그 가장 큰 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갖고 거기에다 넣어서 다 보관했었어요. 양파 주머니도 얘가 막 쌓이게 되니까 이게 또 혹시라도 좀 잘못되고 할까봐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아파트에서 뭐 장마도 겪어야 되고 또 거실에 에어컨도 틀고 하니까 습도나 이런 조절할 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컵에 있는 거 뒤집었다가 이렇게 한 번 또 펴틀었다가 넣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주화를 심을 때 요령은 밭을 가는 순간 이제 마늘밭을 만들 때 우리가 뭐 거름도 넣고 토양 살충제도 넣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가스 빼고 그 다음 파종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를 얘를 양파 주머니에 넣어서 화분이나 그리고 뭐 텃밭이라든지 이런 토양에 묻어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자연적으로 이 껍질 단단한 껍질들이 얘가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껍질을 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째로 심었을 때랑 이 껍질을 까갖고서 이렇게 마늘을 만들어 갖고 심었을 때 수확량의 차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도 올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칭찬하고 수고했고 우리 부부가 마늘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늘 농사를 해서 좋은 점이라면 50대 갱년기도 오면서 뭐 혈압과 당뇨 뭐 이런 것도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인 아토피로 대학생이 돼서 아토피가 재발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좋은 점은 마늘 농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먹으면서 예, 아직까지 부부가 뭐 고혈압과 당뇨 이런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겨갖고 살찌는 병이 생겼는데 수치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마늘 농사 3번째이고요. 그리고 코끼리 마늘은 2번째입니다. 그런데 처음 종자했을 때 종자 구입비랑 초기 투자비는 좀 많이 들어요. 마늘에 뭐 부직포도 해야죠. 그리고 농사라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비료부터 시작해서 거름이니 사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초기 투자비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초기에 한번 투자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이라 재사용을 가능하고요. 부직포도 잘 관리하니까 좋아요. 자, 근데 겨울에 월동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노지에 재배하는 것도 잘 자라요. 근데 너무 춥기 때문에 확실히 수확량이라든지 성장, 병충해 이런 거를 보면 코끼리 마늘은 병충해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부직포를 덮고 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끼리 마늘을 할 때 파종부터 토양의 거름을 좀 세게 하고, 그리고 애아빠는 비료도 잘 안 주거든요. 제가 잘 안 클까봐, 예, 잘 모르니까 똥손이니까 불안해갖고 남편 없을 때 마늘 전용 비료도 살짝 뿌려주고 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준 거는 오복이입니다. 오복이 유황 영양제고요.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가 오도 이농으로 정말 평일은 직장 다니고 주말에만 가니까 주말에 가서 이 정도 키운 거는 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늘 농사에 도전하는 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보시면서 저는 영상에 말이 진짜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뭘 알아야지 뭘 하지. 쥐뿔도 모르는데 무슨 뭐 제가 아우 이런 게 뭐 농사 비법 꿀팁입니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늘 농사 이제 3번째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본도 없고, 예, 사실은 제가 팟캐스트 방송하는데 팟캐스트 방송은 교양 채널이라 나름 대본도 쓰고 합니다. 그런데 생 리얼로 솔직한 코끼리 마늘 농사 경험담을 담아서 예, 우리 유치님들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이렇게 코끼리 마늘 너무 예쁘죠? 예쁜 꽃처럼 여러분도 예, 대농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랑 같이 코끼리 마늘 도전하는 분들 예, 서로 응원하고 힘내면서 우리 화이팅 할까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나는 귀촌에서 귀농에서 농사할 거야. 이게요, 직접 해보니까 남의 밥그릇 탐내는 거 아닙니다. 예. 전업 농부분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살 때요, 제가 키워보니까 못난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예, 정성으로 온갖 정성을 정말 혼을 다해서 저 코피도 이거 수확하면서 벌써 코피도 2번 나왔어요. 코피 투혼을 해도 못난이가 쭉쟁이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 농산물 살 때 이쁜 것만 찾지 마세요. 저희도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해도요, 이렇게 호미질 할 때 요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판매한다면 B급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투정하지 마시고 대신 전업 농부분들 약간 B급은 정상 가격보다 조금 싸게 해서 많이 판매하시면 되잖아요. 네. 저는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사 먹을 때 아니 왜 이렇게만 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농부가 돼서 하면서 소비자로서 가졌던 불만들을 제가 직접 제 거로 키우면서 제가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예, 요렇게 똑같은 밭에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 물과 바람, 햇살, 영향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물 주는 데만도 밭에 가는데 물만 줘도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분수용 호수를 사서 3줄로 했었거든요. 근데 3줄로 하니까 가운데는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양쪽에서 분수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네. 바람도 안 통하고 물이 너무 과하니까. 그리고 마늘을 수확할 때 물을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마늘을 수확하기 전에
언제 물을 수분을 조절을 끊어야지 되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을 수확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마늘 수확 전에 마늘밭에 물을 좀 말려줘야 돼요. 수분기를. 그래야지 좋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는 우리 농부님들이 천수탑으로, 예, 옛날에 뭐 지금 분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농사를 했을까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예, 남의 밥그릇 쉽게 탐내는 거 아니에요. 농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전업 농부분들, 예, 힘내세요. 아, 저처럼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초보 농부도 힘든데, 뭐 엘보에 가서 고주파 치료받고 팔이 아파갖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농부분들 하실 때 쭈그리고만 앉아서 하시다 보면 관절에도 이상이 올 수 있으니까요. 예, 스트레칭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긴 영상과 또 유치님들과의 토킹 어바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제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 긴 이야기는 처음이라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저의 진솔하게, 예, 마늘 농사했던 코끼리 마늘 경험담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흑마늘도 만들 거고요. 오늘 전기밥솥 하나 주문했거든요. 좀 저렴한 걸로. 예. 그래서 흑마늘 만들고도 또 이야기 나누고요. 또 이 코끼리 마늘로 맛있는 요리 해서도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요리입니다. 예. 요리인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코끼리 마늘도 이게 남편이, 예, 저는 뭐 호미질도 50이 넘어서 이런 것들을 다 농사에 관련된 걸 처음 했지만, 예, 남편은 자급자족했던 집에서 자라서 직접 뭐 똥찌개도 지어보고 정말 마늘 농사도 해봤던 사람이라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수고해서 경이롭고, 예,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업 농부분들 화이팅 하세요. 요즘 수입 농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한 가지, 왜 이렇게 껍질을 깠는지 궁금해 하시죠? 예, 여기 보면 얘는 그냥 수확한 상태 그대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좀 털어온 겁니다. 털어온 건데 요거 이제 형제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예, 근데 우리 형제들이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해서 여기는 좀 흙을 많이 있는 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마늘을 심을 거라 종구로 둔 거라서, 예, 제가 북경에 갔을 때 남편이 북경에 근무를 해서 2번 정도 가서 한 일주일씩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남편 출근하니까 할 일이 없어갖고 무조건 재래시장과 백화점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정말 호기심 천국이라 생활 공감을 했었는데, 북경에 갔을 때 마늘이 너무도 놀란 게요. 코끼리 마늘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예, 이 마늘이 정말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크고 껍질이 까져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팝하고 하면서 짧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정말 다 100% 팝하고로 다 해결했었어요. 왜 이렇게 마늘을 껍질을 까서 팔고 있냐, 그리고 마늘에 흙이 없냐 했더니 그 판매하는 백화점과 재래시장에 북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토양 바이러스, 예, 이 토양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이 마늘에 가서 안 좋고, 그리고 북경 사람들은 백화점에 판매될 때 깨끗해야지만 잘 사간대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마늘을 보관할 때도, 가정에서 보관할 때도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북경에서 나름 보고 왔던 것들을 이렇게 농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치님들 마마킹이 직접 경험한 것들, 예,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요. 마마킹 그거 아니야, 내가 또 한 수 알려줄게,
예, 이렇게 저에게 또 꿀팁을 주실 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는 네이버에 마마킹 쳐도 제 블로그 나오고요. 예, 팟캐스트 방송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댓글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농사는 한도 끝도 없이 배워야 되겠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아기로 치면요. 이제 눈을 뜬 아기예요. 예, 농사에 눈을 뜬 아기라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마킹의 코끼리 마늘 농사 경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